실업급여, 복지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죠. 바로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는 그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고용센터. 이제는 그 명칭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바꾸면서 고용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복지를 더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복지TV 특집 대담에서는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희준 소장님을 모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역할과 취업 지원, 그리고 일자리 복지 혜택에 관해 알찬 정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용과 복지를 한자리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떠나보실까요? 네, 복지TV 특집 대담. 오늘 저와 함께 대화 나눠주실 분은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희준 소장님이십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박희준입니다. 저희 센터는 취업과 복지를 한 군데서 해결하실 수 있는 종합서비스 기관입니다. 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곳이 바로 이 소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방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네, 방이 굉장히 쾌적하고 또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 방에 몇 시에 출근하셔서 일하세요? 정부청사가 세종에 내려오면서 저도 그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한 대전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오려고 그러면 한 7시 20분이나 30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일찍 출발하시네요. 그 직장인들이라면 갖고 있는 그 고질병, 월요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집에서 이제 7시 20분에 나오시려면 월요일에 혹시 월요병이 있으신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부다 보니까 네네. 주말에는 밀린 가사를 하다 보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스위치를 껐다가 켜는 것처럼 참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평소에는 굉장히 소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시다 이런 또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병이 없으실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아주 커요. 그래서 한 번은 오전에 연가를 내봤는데 오후에 밀린 일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 업무가 굉장히 또 많으시니까. 네, 그쵸. 자, 이제부터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최근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면서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적인 기능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알선해드리며 또한 직업 능력을 좀 개발시키기 위한 분들에게는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5개 과가 있습니다. 기업에게 일자리를 구직자를 연결해드리는 취업지원과,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제공해드리고 재취업을 촉진해드리는 실업급여과, 그다음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에게 국비훈련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과,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기업지원과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과, 이렇게 5개 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를 더하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이나 미소금융처럼 서민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금융 상담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대전시 같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센터, 그다음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센터 같은 민간 취업 서비스 기관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용하고 또 복지를 한 번에 합쳐서 가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처음 개소된 시점이 2014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복지와 취업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기관을 따로따로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요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정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장소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모두 입점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 노력으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탄생하게 된 거죠. 2014년도에 남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까지 70개소, 올해 100개소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다른 센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운영 방향에 있어서 다르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더 가지게 된 소명의식이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복합 애로 요인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좀 심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에 간병해야 될 사람이 있다거나 너무 나이 어린 자녀가 있다거나 당장의 생계가 급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40분 이상 그분들을 상담을 해서 필요하다면 긴급지원 서비스, 생계지원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을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7회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4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월 2-3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참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게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는 기간이라는 건데요. 사실 그 실업급여가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실업하는 동안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급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1월에서 3월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에 하루에 1,000명 이상 방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나은 취업 지원 서비스는 못 해드렸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실업급여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네.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취업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열심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되면서 저희 센터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점에 있는 대전시의 일자리센터라든가 여성 일자리센터라든가 아니면 중장년 일자리센터에서도 복합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취업 지원 기관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무래도 2017년 올 한 해도 중점 사업이 취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사정이 별로 안 좋고 특히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라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먼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기존에 이것은 인턴 사업에서 좀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 기업에게 인턴 사원을 좀 뽑게를 하면 청년이 많이 취업이 되니까 각종 지원금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좀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근로자들한테는 2년간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금 상승의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2년 동안 그 근로자 개인이 300만 원을 적금을 부으면은요, 거기다가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더 줘서 2년 후에는 1,2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제도가 전국적으로 5만 명, 저희 대전청 같은 경우는 1,80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그리고 중장년층, 청년층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사실상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구직 활동이라는 것은 개인이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계획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처음 시작부터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분이 당장 직업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직장 체험이 좀 필요하다. 그럼 인턴으로 보내드린다든가 이런 2단계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게 끝나면 3단계로 취업처를 알선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3단계 시스템으로 총괄적으로 취업 지원을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득 수준이나 또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좀 구분이 되는데요. 저소득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고요. 청년이 지금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에게도 그런 취업 서비스를 취업 성공 패키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 정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걸 통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이제 최대 한 1년 가까이 운영이 됩니다. 이것이 그 1년 가까이 운영되는 동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 저희들이 수당도 드립니다. 1단계에서는 25만 원 정도,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주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최대 한 40만 원 월 드리고 있고요. 3단계에서는 알선을 취업을 했다면 본인이 취업을 했다. 그래서 근속을 꽤 오래 하셨다. 그러면 취업 성공 수당을 최대 150만 원. 굉장히 많이 지급되네요.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고 저희들이 1대1 상담을 하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애로가 더 많아서 한 56% 정도,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청년이나 중장년층의 경우는 67% 정도는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요, 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기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일자리 눈높이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고 훈련도 받아봤지만 적성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일자리 상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참여했다고 안 된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취업 성공 패키지에 들어오시면 계속 알선이 처가 나타나면 취업 알선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쳐도 그 이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또 관건인데요. 취업 성공 이후에 어떤 관리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것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네. 제도도 있고 사실 한 3개월 이상, 최대 한 2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요. 이런 프로그램에 이 해당 기업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이분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취업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을 해서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는 만약에 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셨던 분을 채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렇군요. 이렇게 기업들에게도 좋고 또 구직자들에게도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인식 하나가 있어요. 과연 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소개받은 일자리를 참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런 반응도 있으세요. 네네. 좋은 일자리는 없다. 그게 사실은 보면 현재 일자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낮은 일자리, 좋지 않은 일자리라고 해서 그걸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것이 허위 구인 광고라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라거나 그렇지는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저희 올해부터 일자리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대전광역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일자리 개척단을 만들어서 좀 괜찮은 기업 있죠.
50인 이상의 좀 괜찮은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을 저희 단골 기업으로 확보를 해서 구직자들하고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목표를 한 450개 정도 단골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많은 노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복지TV 특집 대담. 지금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희준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 복지 업무를 해주시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서구와 유성구에서 담당 공무원분 2분이 나와 계셔요. 물론 그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른 구의 분들이 이용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MOU를 통해서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에 있는 혹은 동자치센터에서 있는 상담 업무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연금이라든가 한부모 지원이라든가 긴급 지원 서비스, 뭐 장애인 관련된 서비스 같은 것들 다 상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통합 사례 관련해서 나왔던 사례인데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가장분이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는데 3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 사례 관련해서 나왔던 솔루션이 뭐였냐면은 이분에게 자녀들을 위한 복지 혜택인 주거, 교육, 의료 지원을 하면서 직업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업 훈련이 끝나서 알선 취업 상태에 있습니다. 취업처를 알아봐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세요. 이분이 10년 넘게 알코올 중독이신데 이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립의지는 있으세요. 그래서 오신 거죠. 근데 뭔가 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저희 직업훈련을 받도록 했고 알선 취업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와 고용 서비스가 연계돼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실 아직 이게 좀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실업급여 창구에 실업급여 인증을 받으러 오신 분한테도 저희가 몇 가지 뭐가 필요하십니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걸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나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계시면 상담받고 가시라고 저희가 연계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좀 벤치마킹 사례인데요. 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용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또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센터 특강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취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가 잘 없어요. 저희 고용센터에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성취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자신감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직업 정보를 검색하는지, 그리고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면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차근차근 일주일 정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이 여성이나 또 중장년이나 또 청년에 따라 특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도 단기 특강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 정보라든가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내가 임금체불 같은 걸 발생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찾을지 하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는 구직자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요. 오늘 복지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안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은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업에는 알맞은 인재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요. 구직자분들께는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애쓰지 마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기관, 바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 구직자분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풀리는 그런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긴 시간 이렇게 대담 나눠주신 박희준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으로 지역 고용정책의 허브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나갈지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대담 나눠주신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희준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